내가 2천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럼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도 엄청 갈등을 때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항상 우보미 사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다 왔어. 1년만 해. 1년만 더 하면 돼. 근데 그 말을 꼭 믿는다. 그만두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1년만 더. 그럼 나 진짜 1년만 하고 그만둬야지 라고 해요. 그래서 2016년에 이때는 돈을 벌었다는 사람도 솔직히 없었어요. 그냥 다 얼마를 벌 거다 나라가 열릴 거다 하고 있었지, 시스템도 없었지, 누군가를 초대해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공간 말고 진짜 남들 영업장 어디 구석에 가가지고 눈치 보면서 오히려 더 많은 사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2016년도에 서울센터가 생겨요. 서울센터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이수백 스폰서님은 단톡방에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나중에 꼭 뭔가를 체크하셨어요. 누가 오픈을 했는지, 그리고 누가 클로징을 했는지. 무조건 골드그룹이 오픈해야 되고 골드그룹이 문을 닫아야 돼. 근데 골드그룹이 잘하는 게 뭐가 있었냐면 맨날 떼거지로 몰려다녀. 밥도요 맨날 같이 가서 스폰서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몰려다니지 말라고. 왜 이렇게 맨날 몰려다니냐고. 왜 자기네들 이제 밥을 이렇게 한번 오고 그러면 이렇게 사주지도 못해요. 왜? 맨날 골드그룹이 떼거지로 있어가지고. 근데 우리는 안 사줘도 된다고. 우리끼리 5,000원, 10,000원 맨날 걷어가지고 우리끼리 밥 먹고 우리끼리 뭐하고 강의 듣고 막 했었거든요. 근데 2016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시크릿이요 진짜 많이 성장을 해요. 2016년도, 2015년도보다 훨씬 더 많이 성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 강남센터에 구경 오기 시작해요. 타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이 구경을 와서 누군가를 둘러보니까 어때요? 항상 물이 져 있고 항상 웃고 있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처음 문 여는 사람과 문 닫는 사람이 이제 누군지 알아. 그들이 한 몇 번 오더니 그러면서 그 문 열고 문 닫은 사람에게 나 시크릿 하고 싶다. 근데 네가 제일 부지런한 것 같다. 나 너랑 사업하고 싶다 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제일 봤을 때 색깔이 제일 좋거나 제일 많이 웃고 인성 좋아 보이는 사람들을 선택을 하면서 우리들이랑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골드그룹으로 흡수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소문이 역으로 어떻게 되냐면 타 그룹에서도 우리 골드그룹이랑 사업하고 싶다 이러한 소리들을 조금씩 많이 듣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뭐냐 서울센터에는 아무도 사람이 없었거든요. 우리 제 이수백 스폰서님 말고. 근데 그 다음부터 이 서울센터를 지키러 어떻게 정의자 스폰서님 그룹부터 월드 위너스의 모든 그룹의 그룹장들이 어디로 출근하기 시작하냐면 여기로 출근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센터가요 완전 폭발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사람이 없어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10명, 20명 안팎에서 다. 근데 골드그룹에 누가 이렇게 해서 들어왔대 이런 소문들이 들으면서 월드 위너스 전체로 그 소문이 다 퍼지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 그룹장들이 강남센터를 지키려고 모이다 보니 그 안에가 어떻게 되냐 강남센터가요 터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이사를 가게 돼요. 센터를 가면서 여기 자체가 이제 또 스폰서님들이 얻어서 거기들을 또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의 아주 작은 한 팀으로 인해서 이 센터를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라는 거를 제가 경험을 하면서 제가 2016년도에 진짜 이때 더 열심히 했고 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 사업을 리크루팅 사업이라는 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2015년도가 제가 가장 열심히 했어요. 근데 2016년도에는 이때보다 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1억 5천이라는 돈을 벌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소위 말해서 제가 제 주급을 보고 제 연봉을 보고 뚜껑이 날아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2016년도에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2015년도 지금 내가 올해 열심히 하면요 언제 그 결과가 나오냐면 1년 뒤에 나와요.
제가 그것들을 알게 됐어요. 내가 1년을요 열심히 하면 1년 뒤에 그 성과가 나오는데 3개월 놀잖아요. 그 처음에는 몰라요. 내가 3개월 놀아도 주급이 어때요? 들어오더라고요. 괜찮다 이거. 이게 인세소득이구나 막 하는 그 찰나에 어떻게 되냐? 폭삭 없어져요. 왜? 3개월 놀았더니 그 3개월 뒤에 정확하게 그 데미지가 딱 오더라고요. 근데 오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커질 때도 어때요? 되게 힘들게 커지죠. 하지만 한 번 커질 때 훅 커지는 것처럼 처음에 3개월 뒤에도요 조금 작아져요. 좀 다시 시간 투자해봐야 되겠다 해도 어때요? 훅훅훅 작아져요. 그게. 그러면서 그 결과가 1년 뒤에 나오기 때문에 저는 사장님들이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때 눈을 감고 생각하세요. 이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 왜? 할 거면 힘들어도 그냥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 데미지가요, 내가 쉬고 싶은 그 3개월이 나한테 엄청 크게 닥칠 거라는 거를 누군가가 얘기를 해줬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때 누군가가 얘기를 해줬더라면 안 쉬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잠깐 그 레그를 멈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레고를 멈추니까 사업이 더 잘 될 때도 있었지만, 제가 그 일부러 레그를 멈추지 않는 한은 그들에게 성실함을 저는 항상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를 사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이 센터에서 진짜 항상 감동하고 계시는 형제그룹이 계세요. 그게 완 사장님이라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진짜 화요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여기에 계시는 데가 너무 정성껏 하시길래 소실적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대실적이시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저분의 저런 마인드라면 저분이 진짜 이 안에서 진짜 산전, 수전, 공중전을 보낸다면 진짜 그분은 정말 너무 멋지게 성장하겠다라는 거를 느끼게 되는 이유가 그러한 제 경험담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사장님들께서 그러한 시간들과 이러한 것들을 이 안에서 보내실 때 내 스폰서가 가끔은 미우실 때도 있고요. 내 스폰서가 못나 보일 때도 있고 내 스폰서가 괜찮아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내 스스로 괜찮아 보일 때가 있어요. 주급이 빵빵할 때. 그러면 스피치도 달라지고요. 다른 사람 사업할 때도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약간 어깨가 뽕이 들어가요. 그럼 그때 뭘 해야 되냐? 조심해야 돼요. 그때는 되게 다 좋아 보일 때도 있지만 내 스폰서와 내 파트너가 가장 못나 보일 때도 어깨가 이빨이 올라갔을 때인 것 같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을 잃기도 해요. 그때 대신 잘하면 많은 사람들을 얻기도 하거든요. 사장님들께서 진짜 힘들 때도 내 스폰서가 가장 힘이 되는 사람이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잘 나갈 때도 스폰서 때문이라는, 스폰서 덕이라는 소리를 할 수 있는 사장님들이 진심으로 되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되게 쉬워져요. 이 사업이 제일 쉬운 건 나라는 사람이 내 스폰서를 빛나게 하고요, 내 파트너를 빛나게 했을 때 결국에는요, 누가 제일 빛이 나냐면 내가 빛이 나더라고요. 어떠한 직급에서는 나 때문에 내 스폰서가 핀을 간 것 같고 내 파트너가 나보다 더 잘나 보여서 교만해 보인다라고 미워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스폰서를 내가 매일매일 프로모팅하고 내가 매일매일 잘난 게 없어도 그 잘나는 것들을 계속 빛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 스폰서는 그러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냥 내 말 때문에 누군가는 내 스폰서를 그렇게 보고요, 그 스폰서는 결국에는 그러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스폰서가 돼버려요. 그러면 그 스폰서 덕분에 누가 이득을 보냐면 내가 이득을 봐요. 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요, 내 스폰서를요 어떻게 보냐면 진짜 대단하다,
진짜 끝내준다. 나 저런 분들과 내가 스폰서로 내 팀이 있다라는 게 진짜 엄청나다. 그러면서 결국에 내 사업에 그거를 막대한 영향력을 끼쳐요. 그리고 내 파트너를 프로모팅을 하시는 분 있으시죠? 파트너도 프로모팅을 해야 돼요. 누구에게? 스폰서에게. 우리가 스폰서한테 할 때는 이 파트너가 어쩌고요 저쩌고요 요렇고요 저렇고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한 번은 괜찮거든요. 근데 그게 2번, 3번, 4번, 5번 이루어지면, 예를 들면 제가 용석 사장님이 제 파트너예요. 근데 맨날 용석 사장님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만 들어. 근데 내가 한 번도 못 본 사람이야. 근데 용석 사장님이 스폰서님, 저 스폰서님 파트너라고 하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미 뭐가 돼 있어요? 막이. 시커먼 막이 있어서 저 사람 이런다고 그랬지. 많이 섞지를 말아야지. 나 힘들게 할 사람이라고 그랬지. 이렇게 돼버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에 대한 오버한 것도 없어요. 그냥 파트너들을 스폰서에게 끊임없이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스폰서가 뭐라고 하냐면 용석 사장님 뭐 이러한 일 하셔서 엄청난 분이시라면서 어떻게 아셨어요? 막 이래. 제가 우리 파트너 사장님한테 들어서 사장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되냐면,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좋게 얘기한 스폰서를요 감동을 하고 더 그분에게 팔로우하고 하면서 이 관계가 엄청나게 좋게 돼요. 이 안에서 우리가 결국에는 사람 때문에 이 사업도 하지만 또 사람 때문에 이 사업을 안 하는 이유가 그러한 상처들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프로모팅이라는 건 엄청나게 과하게 7억 5천이다, 크라운이다라는 프로모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 순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 빛나 보일 수 있는 좋은 점들을요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얘기를 해서 그의 귀에 못이 박히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제가 국모라는 별명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그 국모라는 거를 불렀을 때 저 되게 싫었었거든요. 왜 그냥 모르는 사람도 저한테 국모 뭐라고 하시면서 하는데 그게 너무 싫어서, 우선 국모 하면은 옛날 사람 같고 막 조금 그러다 보니까 별로였는데, 사람들이 자꾸 불러주다 보니까 그게 제 이미지가 되고, 모르는 사람도 국모 하면 왠지 엄마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엄마 때문에 너무 싫었는데 엄마라는 이미지는 우리가 어때요?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 별칭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첫 대면했을 때 저의 이미지가 완벽하게 입혀져 버리더라고요. 제가 그것들을 보면서 프로모팅이라는 건 이러한 식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냥 내가 뭔가를 그냥 입혀버리는 게 프로모팅이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때부터 저의 스폰서님들을 그냥 제가 이번에 상해를 갔다 왔어요. 상해를 가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뭐였냐면, 우보미 스폰서님이랑 함께 온 것 같아요. 우보미 스폰서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우보미 스폰서님 보고 싶다. 우보미 스폰서님 사업 설명 듣고 싶다. 우보미 스폰서님의 제품 전달 듣고 싶다. 이수백 스폰서님이 이런 분이셨어요. 이수백 스폰서님 이번 3월 5일 오시는데 진짜 많이 데리고 가야지. 그리고 어떻게 역으로 우보미 스폰서님을 보러 자기들이 한국을 나와야 되겠다며 오히려 3월 1일 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오세요. 저는 프로모팅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이 사업을 했을 때 처음과 끝에 스폰서님들을 함께 해놨더니 자동적으로 스폰서님들에게 궁금하게 돼요. 그리고 구겸이라는 사람을 스폰서님 때문에 제가 더 빛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장님들이 이 안에서의 가지고 있는 가치, 꿈도 되게 좋아요. 하지만 그 꿈을 공유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사장님들이 해내야 할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목표는 세부적으로 쪼개서 세우셔야 되고요. 그 세우신 목표를요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이 시스템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지만 이 시스템에 들어오기 전에는 나를 습관화하셔야 돼요. 내가 시스템에 오는 나를
자꾸 매일매일 습관화하시고 그 습관화가 복제될 수 있도록 내 파트너들에게 나를 프로모팅하는 게 아니라 나의 그룹에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프로모팅하고 그 그룹을 이끌고 있는 리더들을 프로모팅한다면 이 사업이요 쉬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렵거든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말고 내가 누군가를 우리 연결하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은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좋은 제품, 좋은 마케팅들을 누군가와 공유하고 연결하는 사업인 것처럼 그 안에 아주 작은 것들을 분자처럼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사장님들이.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연결하시고 리더를 연결하시고 이 안에 들어있는 시스템들을 연결을 하시다 보면 이게 완성체가 돼가기 때문에 아주 작은 눈부터 큰 눈을 굴릴 때까지 그러한 과정들을 사장님들 스스로가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좋은 교육은요 경험이에요. 경험하시면서 많이 부딪히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뭔가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안 될지도 모른다라는 걸 상상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는 걸 두려운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두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내가고 이 상황을 역전을 시켜서 저렇게 만들었지라는 경험담을 듣고 그 경험담을 믿으시고 그 믿음을 토대로 사장님들께서 직접 경험을 해보시는 게 가장 이 사업이 쉬운 일인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상상하고 경험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떤 파트너들이 그래요. 이거를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거를 뛰어넘고 가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스피치 할 때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경험했던 걸 사장님들은 좋지 않는 거를 경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근데 말해도 모르더라고요. 오히려 경험하셔서 깨지고 부셔져야 우리 말을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좋냐면 나중에 어차피 경험할 거 가장 낮을 때 경험을 하면 안 다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요 왜 다치냐면 낮은 데서 안 떨어지고 아주 높은 데 가서 떨어지니까 다치고 이거 안 해. 멀리 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낮을수록 많이 떨어져 보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낮을 때 떨어지는 건요 그냥 안 다쳐요. 그래서 이 사업을 브론즈, 실버, 로얄 때 많은 경험들을 하신 분들은요 오히려 그 경험을 이겨내신 분들은 진짜 끝까지 가요. 근데 오히려 순식간에 플래티넘, 루비까지 갔다가 훅 떨어지시는 분은요 완전 안녕히 가시거든요. 우리 파트너 사장님이세요. 진짜 아주 낮을 때 발목 조금 다쳤다가 또 발목 다 완성되면 또 다시 나왔다가 또 이쪽 무릎 다쳤다가 무릎 또 다시 고쳤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요 다이아몬드 이상의 몫을 하세요. 저분은 직급만 지금 골드시지 무조건 다이아몬드 가시잖아요. 그러면 다이아몬드 때 울지 않고 웃으면서 다니실 분이에요. 진짜 그 경험들을요 사장님들이 겁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은 경험만이 결국에는 살 길이고요. 그 경험이 사장님들을 단단하게 만드실 거예요. 하지만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선 사장님들이 이 안에서 우선은 많은 것들을 보시고 그 많은 것들을 습관화하시고 내가 부자 되기 위한 습관을 내가 나에게 장착을 해서 내가 아침에 머리를 감고 양치질을 하듯 누가 시켜서가 아닌 내 스스로가 내 몸이 하는 그날까지 이 사업을요 그냥 습관화하세요. 그리고 습관화가 된 다음부터 이 사업을요 다시 보시는 거예요. 이 1년만 미치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성공한다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이 결국에 뭐냐면 이 부자 되는 습관을 몸으로 장착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어떠한 부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아주 짧게 명시해 놓은 것 같아요. 누군가는 1년을 버티고 1년 이 안에서의 과정들, 부자 되는 습관들을 길러놓은 그 사람들에게 여기에서 준비해 놓은 많은 부와 그런 시간적 여유를 선물 받으실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왔다 갔다 안녕히
오셨다가 안녕히 가신 분들에게는 그러한 것들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1년만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 미치면 성공한다고 그래서 나는 진짜 1년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보미 스폰서님을 그저께도 만났거든요. 1년만 더 하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수백 스폰서님이 하시면서 평생 사업이라고 무슨 소리냐고.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직업들은 평생 사업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제 신랑은요 1억의 매출을 내는 회사였지만, 아니 회사가 아니라 가게였지만, 그 가게가 5년 6년이 지나고 나서 인터넷이 성행을 하다 보니까 타이에 의해서 그 직업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평생 갈 수 있는 직장이 뭐예요? 철밥통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요즘 아이들의 진짜 저는 그 꿈이 저는 너무 말도 안 돼요. 제가 학원을 하면서 제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던 건 뭐냐면, 내가 우리 학원을 아이들의 이름을 우리 나라래. 맨날 이제 스케일이 커져가고 막 나라야. 우리 학원에 등록을 할 때 제일 먼저 저는 아무것도 안 봐요. 부모님의 직업 뭐 하나도 안 물어보고, 뭐만 물어보냐면 그 아이의 꿈을 쓰라고 그래요. 꿈을 쓰는 아이가 다 몰라,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30% 아이들은 뭐라고 쓰냐면 공무원, 아니면 판사, 의사, 변호사. 그러면 저는 왜라고 항상 물어봐요. 왜? 그러면 엄마가 하래요. 아빠가 하래요. 아이들이요 꿈을 잃어버리고 산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지금 20대, 30대들이요 자살률이요 50대들보다 훨씬 더 많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50세들은요 그런 경기에 의한 것 때문에 빚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안녕히 가시지만, 20대, 30대 아이들이 왜 안녕히 가는지를 물어봤더니 공부만 하면 된다라고 했대요. 부모님들이. 수학만 잘 맞으면 됐고요. 영어만 잘하면 됐고요. 한문만 잘하면 다 된다라고 했었대요. 근데 다 될 줄 알았던 세상에 와봤더니 또 경쟁이었던 거죠. 그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가는 걸 보면서 진짜 우리들 엄마들이, 아빠들이 의식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연예인들을 딴따라라고 미술을 그림쟁이라고 못하게 했던 이유는 그 직업이 돈을 못 벌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시대가 변해서요 미술을 하는 사람, 연예인을 하는 사람이 지금 엄청난 큰 돈을 벌고 있다 보니 지금 아이들을 뭘 많이 시켜요? 그림과 예체능과 학원 등록해서 아이들을 춤추게 만들어요. 저는 그런 부모 말고요, 시대의 흐름에 그 아이들에게 가이드는 못할지언정 그 아이들의 앞길을 그냥 부모들이 봤던 경험했던 잣대로 그것들을 경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선 우리들이 이 안에서요 많은 꿈을 꾸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도전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도전하고 우리가 스스로 해내는 사람들이 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도전하고 해내기 위해선 그 경험치에 대한 것들을요 무서워하지 않고 진짜 도전하기 위해선 그 앞에서 이 꿈을 이뤄낸 스폰서들을 믿고 사장님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용기 있는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